사람감 맞아? 신기방 농토부정 대식방 농토부정 대장군방 농토부정 사면팔방 농토부정. 예, 최근에 개봉한 영화 파묘가 누적 관객 수 600만 명을 돌파하고 700만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은 파묘의 흥행 비결과 한국형 오컬트 영화의 특징을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화 파묘 개봉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벌써 700만을 넘보고 있는데 이게 장르로 봤을 때 이제 네네. 오컬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영화계에서 비주류로 지금 맞습니다. 분류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흥행을 했을까요? 오컬트 하면 보통 그 B급 장르로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약간 마니아층이 좋아하는 장르. 예. 아마 공포라는 장르 자체가 아마 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 영화라는 거는 영화관에 가서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는 뭔가 좀 편안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조금은 이렇게 뭐 고문당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감수하고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예. 굉장히 뭔가 마니아층인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파묘 같은 경우는 이게 오컬트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앵커님도 보셨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 훨씬 제가, 더, 예, 예. 생각보다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특징이 네. 자다가 갑자기 생각난다는 거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극장에서 놀란 것이 뭐냐면 네. 이 공포 영화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놀랐거든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비결이 뭘까요? 오컬트 장르가 좀 마이너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메이저로 이렇게 바꾸는 코드 이게 사실은 이게 흥행의 비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이 감독님이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이 작품에서도 보면 인물 4명이 나오잖아요. 예. 4명이 나와가지고 뭔가 각각의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잖아요. 한 명은 풍수사고, 한 명은 뭐 무속인이고, 예. 뭐 장의사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거든요. 원래 오컬트는 뭔가 해결하려고 해도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지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해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오컬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작품들은 영화를 보면 볼수록 계속 미궁에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보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좀 찝찝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성공한 작품이긴 하지만 곡성은 약간 그 오컬트에 가깝다고 볼 수 무서워요. 있습니다. 계속 사건을 해결하려고 파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예. 계속 배반하거든요. 아, 이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이거였어. 계속 바꿔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맨 마지막까지도 해결점을 안 주거든요. 해결점을 아예 안 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벌어진 거야? 이런 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곡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영화를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느끼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근데 파묘하고? 이 작품은 그것도 있는데 동시에 조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코드들을 줬다. 여기에는 답이 있잖아요. 예. 예,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힘을 좀 합쳐서 또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맞아요. 간에. 그래서 예. 답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관객 입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이드 역할이 있다는 거는 공포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덜 무서웠을까요? 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공포 영화나 아니면 오컬트 장르를 싫어하는 분들도 파묘는 즐겁게 볼 수 있는 장르가 된 거고 제가 오컬트를 사실 싫어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기억도 많이 나고 생각도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별로 싫어하는데 예. 이 작품은 저도 굉장히 편안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파묘의 흥행 성공에 그 입소문이 주요했다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요즘 부분이 이제 있을까요? 그 영화 성공은 뭐 1000만까지 가는 영화라고 얘기한다면 이전에 이제 우리가 서울의 봄 갖고도 얘기를 했지만 예.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입소문을 만들려면 갖가지 영화 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나 화제성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장치들이 그 입소문을 유발했을까요? 파묘에는 숨겨져 있는 그런 코드들,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영화적으로 이스터 에그라고 해서 이스터 에그요. 예.
그 안에 보면 그냥 훅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 숫자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0301이었네? 뭐 이런 식의 어떤 3.1절을 떠올리게 한다거나 뭐 예. 8.15를 떠올리게 한다거나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영화를 볼 때만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뭐 인물들이 이름이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다 그대로 다 갖고 왔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쑥 지나가면서 나오는 장면이지만 뭐 여기 보면 이 친일파 후손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후손이 이렇게 악귀를 탁 이렇게 악귀에 빙의해서 이렇게 약간 하이틀러 하듯이 탁 손을 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거울에 살짝 비추면서 뭐 총독부 그림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나는 그런 걸 발견했어 하면서 SNS를 통해서 계속 얘기거리를 만들고 찾아보고 찾아보기도 그런 하고 면에서는 그런 좀 거죠. 서울의 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일본 요괴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요괴의 존재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예. 이런 형태의 요괴들이 있구나라는 걸 SNS 통해서 또 확인하셨을 거예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항일 코드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흥행에? 중요한 영향이죠. 왜냐하면 이게 파묘가 소재적으로 보면 조금 연령대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초반 관객들은 좀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예. 묘자리를 잘못 썼다. 그래서 후손이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처음에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들어갔는데 중반 이상을 지나가면서 영화가 지나가면서 항일 코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땅을 파낸다는 거는 예. 그 안에 뭔가 파묘에도 원래 그 묘자리 이장한다는 거는 과거에 뭔가 잘못된 걸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땅을 파고 났더니 그 밑에 과거에 뭔가 과거사, 잔재 같은 것들이 있더라. 역사적인 잔재들이 전혀 있더라. 뭐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상 것들이 막 못했던 나오잖아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딱 맞물리면서 아마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오컬트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뭐 약간 역사 의식 같은 게 이제 들어가면서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컬트라고 하지만 공포 영화라고 좀 불러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서구의 공포 영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구의 공포 영화는 사실은 공포에 좀 집중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뭔가 불가해한 사건이 벌어진다거나 오컬트 장르가 나오면 그 자체가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한 어떤 개인이 겪는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KBS의 아주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의 고향에서 예. 구미호 시리즈 같은 걸 보면 구미호가 맨 마지막에 정체가 드러나서 결국은 그 인간이 되지 못하고 돌아갈 때 인간한테 해코지를 하나요? 안 하거든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원망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무섭다가 구미호가 불쌍해지죠. 불쌍해지는 거죠. 연민의 정서가 들어가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구미호는 그 과부장적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며느리들을 상당히 거기에 투영해서 만든 캐릭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오히려 공포가 더 관심이 많고 죽어 있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지금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국 영화, 한국의 공포물들은 좀 많이 담고 있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미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관심은 파묘가 보통 요즘엔 뭐 1,000만 돌파한 영화들도 많잖아요. 네.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말이 아마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무난하게 700만을 넘겨서 그 추진력이 또 한 번 딱 생긴다면 당연히 1,000만은 넘길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근데 이 1,000만 관객에 대한 관심은 대중적으로 다들 관심은 있긴 있지만 이 영화에서 꼭 우리가 1,000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오컬트 장르로서 파면은 그만한 성과를 이미 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작품이었고 대중적으로 성공했다. 그리고 다만 아주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예. 오컬트라는 장르가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고 B급 장르처럼 여겨진 부분들을 파묘라는 작품이 이걸 좀 넘어서게 해줬다는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영화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는 뭐 이렇게 극장가에 뭐 영화 볼만한 영화들이 뭐 많이 없다고는 하는데 네. 이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 뭐 극장이 뭐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성공 조건으로 좀 지금 일단 우리가 파묘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네.
사실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국 재미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가. 근데 그 재미의 강도가 그냥 재밌더라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내가 영화관을 갈 정도의 재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 파묘 같은 작품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서울의 봄도 저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뭐 역사물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영화가 재밌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볼 수 있었다는 거. 파묘도 마찬가지거든요. 앞부분, 뒷부분 두 가지 이야기가 엮여져 있는 것처럼 구성이 돼 있지만 전혀 무리 없이 쭉 보고 나중에 다 보고 나면 두 개가 떼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는 지점이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런 요인들이 입소문도 타면서 화제를 일으키고 해서 천만까지 가는 요즘에 이제 흥행 성공 코드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야 된다. 근데 그 조합을 잘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영화 파묘의 흥행가도로 달고 있는 파묘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